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공공의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공공의교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활성화가 됐고, 재외동포 공공의교로 이렇게 범주화돼서 한 것은 2020년 이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관인 뭐 외교부라든지 문화부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의 공공외교가 중심이 됐고,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는 조금 나타나지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사례들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점차 재외동포 중심으로 혹은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또는 재외동포와 한국의 민간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공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국민 공공외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에는 뭐 우리가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외 국민의 공공외교, 재외동포들의 일부로서의 공공외교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과 관이 협력하는, 소위 1.5 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저변이 확대되고,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가 2017년부터 얘기가 되면서, 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중에 한 부분으로서 전 세계 750만 또는 730만 재외동포가 포함되는 공공외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문화 공공외교, 그리고 정책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기업 공공외교로 한국 외교부는 나누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문화 공공외교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190개 넘는 국가에 나가 있는 한국 공관들이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합니다. 문화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K-팝이라든지 한국 음식인 비빔밥, 또는 다양한 단체들, 또는 박물관, 또는 전통적인 혼례들, 그리고 태권도로 대표되는 스포츠, 그리고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문화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을 한번 기준으로 보면요, 한 이스라엘 6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 60주년 기념으로 코리아 컬처럴 페스티벌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일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외교부가 주관을 하고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한인들, 재외동포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 2022년은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문화원에서 이 한 베트남 등불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열린 이 등불 문화 축제에서는 이 문화부가 주최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드는 미래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죠.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미래의 빛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은 정부 위주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식 공공 외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 공공 외교를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이해시킨다. 또 한국학을 진흥시켜서 한국어 보급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식 공공 외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 동해 병기 표기라든지 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라든지 또는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린다든지 소녀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잘못 기술된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을 수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미동포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요. 다양한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를 보급을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미동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확대를 하고요. 또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죠. 한국학으로만 얘기한다면은 미국 도서관 내에 다양한 한국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공외교랑 또 연관시킨 부분을 세 번째로 보면요. 주요국 대상의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통일이건 평화건 북핵이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활동 또는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력 정치인 초청 활동, 미국 내 한인 정치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은 많이 정부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점차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력 정치인 초청에 대한 부분 또는 한인 정치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당연히 재외동포 중심으로 나오면서 재외동포들이 공공외교의 하나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뭐 이것은 대사관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정치력 신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국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주국 국민, 또 우리 재외동포로서의 거주국 국민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정치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을 네트워크해서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 정치인들의 거주국에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한인 후보 지원 초당적 전국 단체 KAPA라고 되어 있죠. Korean Americans for Political Action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재외동포들이 만든 것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한국의 공공외교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공공외교에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 한인 정치연합이라고도 하고 한인 후보 지원 초당적 전국 단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0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연방 하원 후보들에 대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한 거냐면은 LA 폭동이라고 하는 폭동이 1992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흑인들의 방화라든지 것에 의해서 LA에 있는 한인 상점들, 재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거는
미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데 1세대들은 영어도 못하고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기반만 닦았던 거라면 2세대부터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이 차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정치 참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참여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원 후보를 내자.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력과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도 물론 앤디 김 그리고 영김 후보를 재정 지원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보들이 이민 관련 정책, 그리고 한인들과 관련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한반도 관련 안보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 차세대들의 교육 정책 이런 것들까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동포들에게 현안이 되는 문제를 정치권에 투사시켰다, 반영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명이 하원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면은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하는 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국 흑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한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한인들의 한인 하원의원, 한국계 하원의원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하원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진출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 통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재외동포들이 이러한 정책 공공외교, 통일과 안보와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외교부를 비롯한 한국에서는 2차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재외동포 공공외교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내와서 실제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